구만수 박사님이 좋지. 은수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뭐 그렇지 않았고 어떻게 성장하였고 이제 투자의 관점이겠죠.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의 구만수 박사님이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아, 그거 뭐 책 몇 권 써야 되는데 그거. 근데 아무 짝에 쓸모없는 책에 대해서 아마 뭐 구만수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원래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람들은 인간극장에서 왜 안 나오냐고 그래요. 적폐가 뭐 인간극장에서 공영방송에 나와서 되겠나? 아, 인간극장 나올 정도의 스토리가 되세요? 그럼 정말 말도 못하지. 내가 저번 달에 몇 달 됐네 그 우리 톡방에서 간단하게 그때 9편인가 8편에서 내가 조금씩 적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내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게 뭐 크게 뭐 그냥 그러는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뭐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랬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때 뭐 일요일 날 라이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뭐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지금 53인데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다 경험한 거야. 예를 들어서 빌라 하지 마라 이거 나 옛날에 나 다 사봐고 다 했던 거야. 아, 그러세요? 그럼 하나를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들어서는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직접적으로 진짜 당해봐야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도 뭐 처음에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게 처음 그때 언제야 결혼을 할 때가 96년도에 있으니까 정말 나는 뭐 사람들을 제보고 뭐 금수저다 뭐 굉장히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최소한 은수저.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원체 훌륭하셔가지고 이 도저히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일찍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출가를 했지.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가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일찍 출가를 했어. 근데 이제 원래 출가를 하면 절로 들어가야 되는 산으로 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공장에 가야 밥을 줬어. 공장에. 공장에서 일찍 출가를 했대잖아. 나는 원래 고등학교 때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내가 오늘 이제 인생 스토리 이야기한다. 진짜 힘들게 내가 이야기 하잖아. 요 옛날에 공장 요 손가락 요 보면 요 손가락이 벨트에 말려서 새벽에 밤에 야간 일하다가 손가락 날아갈 뻔했어. 새벽 4시에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지나가는 차를 잡았는데 차를 안 세워주더라고. 막 피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거구나. 어린 나이에 많이 했지. 그리고 이제 뭐 전국을 많이 떠돌았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나이 먹고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아는 사람 말이지만 나도 매일 예배 드리잖아, 요즘. 그래서 예배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교회 가는 줄 아는데 술 마신다고 매일. 총각 때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 그래서 마시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천만 원. 와이프한테 이제 이야기를 안 했지.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장가는 가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500만 원에 10만 원짜리 단칸박 사라고 그지 시작을 했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 그때 내가 프라이드 빨간색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걸 다 팔고 이제 새로운 새 출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번호 그대로 다 지금도 같은 전화번호였는데 진짜 돈 아낀다고 전화는 안 해. 받기만 받고 그랬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을 정도로 나도 짠돌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일이라는 일은 요즘 뭐 일자리 없다 그러지 다 개놈 새끼들이야 그거. 일자리 벼룩시장 보면 널려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도 다니고 나는 이날에 있다가 지금 놀아본 적이 없어요.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일하고 뭐 일자리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공장 생활하고 일하고 심지어는 길바닥에서 요즘엔 그런 게 잘 없는데 지금도 시골 아파트 대단지 앞에 가면 이제 천막 쳐놓고 뭐 옷 팔고 가방 팔고 뭐 그런 거 하거든. 나 그것도 다 했어. 옛날에 다 해가지고 차 안에서 잠자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 결혼하고 나서. 그럼 다 했어. 하기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뭐 금수저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진짜 마이너스 인상에서 이렇게 20살 때는 카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때는 카드가 저건 줄 알았어. 난 그냥 잘 모르니까 카드 막 발급해 주더라고. 카드 막 썼어. 한 석 달 동안은 참 행복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 왜냐면 거기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더라고. 막 썼더만. 신용불량자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내가 국민은행 VIP인데 옛날에 신용불량자를 국민은행에서 내를 갖다가 신용불량자 만들었다니까. 굉장히 충격인가 본데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모든 게 이렇게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이제 그 왜 스티브 잡스가 그 이제 학교 중퇴하고 나서 그 이제 서체 공부하고 그 도강하고 했다는 게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배워서 손해날 게 없고 배운 거는 언젠가는 다 써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실천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한 가지 예로는 그때가 이제 이삿짐센터 제가 일을 할 때인데 그때 내 잊어먹지도 않는데 그 지금 부산에 보면 사직동에 삼성 그린코어라고 삼 언덕에 있어요. 그 굉장히 평수가 커요. 평수가 큰데 아니 이삿짐을 나는데 들어갔는데 전실이 우리 집 방보다 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집주인한테 하소연을 해서 내가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냐 하니까 그분이 모르겠다. 지금 이제 같은 동시대에 사니까 불과 뭐 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젊은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옛날에 다 힘들게 커서 지금 이렇게 왔다. 당신도 나이가 들면 분명히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다. 이런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 거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뭔 소리야.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 절대 나는 이런 집에서 못 살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열심히 사니까 뭐 지금까지 사실은 온 거지.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해요. 완전히 금수저 아니냐. 정말 꽃길만 걸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 정말 야생에서 진짜 보면은 내가 파이팅이 좀 있잖아. 있죠. 명예훼손을 하려면 하라고 내 벌금 내고 너 더 조질 거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생활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막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임장 다니고 답사 다니는 게 체득화된 거예요.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야. 돌아다니는 게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장돌뱅이라 그러지. 뭐 역마살 끼었다 그러고. 근데 이게 체질이 맞는 거야 이제는 체질이 맞는 거야. 체질이 맞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중에서 자기가 한 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중간 질문. 왜 검정고시를 보셨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일찍 출가했다고. 아버지가 원체 훌륭하셔가지고 도저히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찍 출가했다고. 그때 그러면 출가를 하신 거군요. 일찍 내가 저 20살 이후인 줄 알았어요. 뭔 소리야. 제가 쪽팔려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오늘 처음 이야기하네. 우리 톡방 사람들도 몰라. 내가 참 그래도 후랭이 TV에 내가 애정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원래는 자신의 본인의 어떤 과거를 이야기해봐야 좋은 거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 근데 뭐 이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뭐 그런 측면이 사실 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새끼만 이거 좀 보고 우리 새끼 지금 보고 있을 거단 말이지. 우리 자식들이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 애들은 걱정이 없어 이 자식들이. 뭐 그런 겸사 지금 그런 거고. 과거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진짜 뭐 소설 뭐 여러 권 쓰지만 뭐 나도 그 다름이 없다. 그 정도 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이야기를 이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톡방에서 이야기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게 뭐 그냥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였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96년도 5년도 이때만 해도 방을 구하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또 중개소를 가서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하면 중개비 또 아깝고 하니까 그때는 전부 다 이제 뭐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에다가 막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거 전화해가지고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만덕이었는데 구만덕이다. 그 만덕이었는데 이제 집을 한 칸을 얻어서 이제 그때는 그게 전세금이 이제 그냥 저축하듯이 알뜰살뜰 모아서 500만 원짜리 전세, 600만 원짜리 전세, 800만 원짜리 전세, 1000만 원짜리 전세, 1200만 원짜리 전세 이렇게 가는 게 하나의 그 재테크의 수단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었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13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가는데 이제 들어갔어. 요즘이야 뭐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이걸 다 저쳤다 뭐 이렇게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잘 몰랐고 나도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갔는데 뭔가 쎄해. 계속 막 이렇게 막 뭐가 날라와 집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인데 집 대문 현관에 뭐가 계속 날라와 집주인 이름으로. 그래서 모르는 내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뭔가 스쳐나가는 거야. 이 집이 뭔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등기부등본을 그때 처음 한번 떼어봤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뭐 법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하게 막 엄청 많아.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야. 뭐 이거 뭐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뭐 가처분 뭐 이제 그 예고 등기 뭐 이런 게 있었겠지. 뭐 있어가지고 이게 도저히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하니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근처에 이제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놓고 내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중개사분들이 지금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만 해도 복덕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서 그냥 뭐 정말 그냥 거간만 하셨던 그런 시대라서 뭐 법률적인 걸 지식이 사실은 일천하시지. 봐도 몰라. 그분도 몰라. 이건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 이상해.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드니까.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딱 치면 다 나오지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연락에 이제 A4지에다가 써가지고 방했습니다 해서 붙여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빠져나왔는데 1년 후에 그 집주인을 화명동 그러니까 모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주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보고 그러더라고. 운이 좋다면서. 왜요? 그랬더니 집 경매 넘어갔다 하더라고. 진짜 그 전 재산 1,300만 원을 날릴 뻔한 걸 갖다가 하여튼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움직여서 빠져나왔던. 물론 이제 내 뒤에 받았던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돈 다 날라갔으면 또다시 굉장히 시리에 빠졌지 않았겠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IMF가 오고 이제 그때 막 저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IMF 때 사람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는데 IMF 때 이자가 24% 나왔어요. 24% 나와서 그 적금 넣은 걸 갖다가 받았는데 이자가 진짜 많더라고. 그거를 그때 참 박수 치면서 좋다 했는데 그때 사실은 집을 샀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을 이제 하나 샀는데 김해 삼방동이다 빌라를 샀는데 신혼집은 아니고 그냥 이제 조금 돈 벌어서 이제 나도 집 한 채 사자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제 빌라를 샀는데 등기부 등본을 그때는 이제 아니까 일단 띄워봤어. 띄워봤는데 평수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판 사람 보고 막 전화해가지고 시발시발 했어. 왜 속였냐고. 왜 이게 속인 걸 팔았냐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만 원래 그 등기부 등본에는 전유 부분만 나와. 공용 부분은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식해서 몰랐어 그랬던 거야. 미안합니다 했는데 어찌됐든 미안한 게 또 아니었던 게 뭐냐면 확인을 제대로 못했던 게 뭐냐면 그냥 즐거운 마음에 무조건 들어가서 살 생각만 했지 집을 꼼꼼히 안 살펴본 거야. 근데 집이 방바닥이 이렇게 싹 기울어진 거예요. 집이 내려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슬도 마찬가지고 뭐 볼펜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도로로 굴러가. 근데 이제 나는 알았지. 알아서 근데 이제 물을 수도 없고 이제 뒤에 알았으니까 살면서 알았으니까. 집에 그때만 해도 지금은 남의 집에 찾아가는 게 실례였지만 그때만 해도 그 크게 실례가 아니었고 그냥 야 와서 한 잔 더 하자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지. 근데 왔는데 방바닥이 왜 이러냐면서 도로로 막 굴리고 그리고 근데 참 눈치도 없는 것들이야. 그냥 막 그러면 그냥 그러는지 알고 지금 지가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남의 흠을 지적해봐야 당하는 입장에서 엄청 열만 받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집들은 이제 그 발코니를 불법으로 막 이렇게 달아낸 옛날에 빌라들이 많다. 그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쑥쑥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을 지었던 걸 갖다가 그게 다 달아냈거든. 근데 이제 그게 달아낸 게 이제 철판이 되다 보니까 비 오면은 완전히 뭐 천둥 번개 소리가 이제 두두두두두. 그때 이제 빌라를 사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로 팔았어. 갖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상 가격보다 마이너스 팔고. 근데 팔기도 되게 힘들었어. 이제 빌라라는 것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물건들이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가격이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빌라들은 뭐 사실은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썩빌들 지금 난리 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투자는 확률 게임이고 그런 거 갖고 있다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나도 옛날 시절은 당해본 부분들이고 애들이 이제 조금 컸지. 애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거 팔고 나서 이제 다시 전세 사는데 뭐 전세 지금 한참 많이 지금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는 부산의 그 기비골 마을이라고 있어. 내 다 알아. 내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복도식인데 애가 이제 학교는 안 들어갔어. 그때 뭐 7살, 이제 9살, 이제 작은 놈이 7살? 아니다. 작은 놈이 5살, 큰 놈이 뭐 7살, 8살. 이제 학교 막 들어가고 유치원 가고 막
이럴 때인데 한날은 이제 그때만 이제 뭐 장사하고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막 이럴 때 이제 한날 그때도 계속 그럼 이제 피곤하니까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일찍 청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막 소주 한 잔 딱 먹고 이제 일찍 자면 이제 잠깐 자는 거야. 잠깐 자고 이제 한 1시나 2시 눈 뜨면은 그때부터 이제 천정 보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옆에 보면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있으면 잘 자. 뭐 근데 나는 잠이 안 온 거야. 야, 이 새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아,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냐.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게 한 몇 날 며칠 고민을 했는가 봐.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손이 2개고 발이 2개고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내가 24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시간들 다 빼면 내가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있고 이건 도저히 이래서는 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하고 나서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됐지. 이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뭔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뭔가 내가 살아오는 이 패턴을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지. 하고 나서 그게 몇 살 때였습니까? 초반 때지 뭐 2000년 초반 때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 이거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뭐 제일 만만한 거 있잖아. 공인중개사. 내가 2003년도에 14회 공인중개사거든. 그때 합격을 했거든.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으니까 뭔가 또 어떤 돌파구가 있는가 싶어갖고 이게 이 14회 공인중개사들이 그때 모임이 있었어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허연도라고 걔도 그때 내하고 그때 같이 합격했던 동기. 상가 중개 관련해서 강의하는 애인데 중개 소장님들한테 거의 뭐 상가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네. 그때 이제 얘를 그때 만났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나도 이제 지금 뭐 부산의 공법협회 공법 강사긴 하지만 실무교육 강사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시험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원래 13회부터 어려웠거든. 지문이 길어서 12회까지는 조금 이제 쉬웠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따고 나면 이 급대가리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기 딴에는 되게 힘든 시험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긍지감도 느끼고 뭐 이 세상 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뭐 당연하죠. 힘들게 공부를 했으니까. 네. 또 합격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제 오바해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이제 출발선상에 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안다던가 뭐 모든 갖다가 뭐 아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끝났어. 뭐 이건 내 세상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나도 그랬으니까 그때 내가 그 기분을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모임이 해갖고 뭐 일사천리라고 해서 일사천리라고 있어요. 14회 일사천리.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나가서 만나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 진짜 뭐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성토부터 시작해서 뭐 이건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이건 이래 해야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그만큼 이제 뭐 의기가 충만했지.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중반쯤 됐지.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돼서 그때 당시에 그 양산에 동시 분양을 했었거든요. 이편한 세상. 내 블로그 보면 다 나오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좀 이렇게 이 시스템이 눈이 멀어서 미계약 그러니까 청약하고 나서 미계약된 것들을 이제 분양 사무실에서 빼돌려가지고 원장 정리해서 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2개를 사가지고 2개를 살려고 이제 했는데 겁대가리 없었지. 살려고 이제 근데 나도 모르잖아. 몰라서 이제 물어봤어. 우리 그 14회 동기들한테 사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막 그렇게 뭐 정부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의기충만하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실제 투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제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두리뭉실하게 뭐 사면 손해는 안 보이지 않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때도 이제 시장이 괜찮았으니까. 근데 이제 뭐 입지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그런 걸 따지는 인간들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않겠냐고 뭐 그런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 뭔가 지도 내한테 이제 그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갖고 나도 뭐 잘 모르겠고 뭐 대체적으로 뭐 손해를 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이었어.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것도 피 주고 2개를요? 예, 2개를 다 피 주고.
피 주고 샀는데 큰 평수 2개를 이제 피 주고 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정부 정책이 막 계속 이제 막 나오면서 결국은 급기야 8.3일 조치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개박살이 났단 말이지. 그래갖고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 집이 안 팔려. 마이너스. 이 얘기 하기 전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바둑 두시는 분 알지만 18급끼리, 즉 뭐냐면 초보자끼리는 의논하지 말라는 거지. 초보자끼리 의논해가지고 이거 살까요 해서 그 뭔가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야. 내가 아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럴 거야. 초보자가 초보자한테 물어보면 그 초보자도 뭔가 대답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줘. 사지 말라 소리도 못하겠고 사라 소리도 못하겠고 지도 모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뭐 그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완전히 폭락장 분위기였으면은 사지 마라 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여기서도 돈 벌었다, 저기서도 돈 벌었다, 다 돈 벌었다 하니까 그래 뭐 사면 뭐 손해야 보겠냐 이런 식으로 중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100% 다 물려. 왜? 조언을 하려면, 또 조언을 받으려면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18급끼리 바둑 제일 초보가 18급이, 그러니까 태권도를 치면은 하얀 띠끼리 백띠끼리 있잖아. 돌아다니지도 말고 의논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니까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고, 조언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조언을 얻는 것이 맞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8.3일 조치를 사고 피 주고 그것도 해가지고 이제 8.3일 조치가 터지고 해가지고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는 다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마이너스, 이제 계약금을 완전히 포기를 해도 명의를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양산시장 뭐 난리가 나서 그렇지만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사실은 잘 못하는데, 시장이라는 건 계속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도 그때는 몰랐지. 공인중개사 따서 완전히 겁대가리 없이 완전히 막 설치고 다닐 때니까. 또 시장에서는 또 돈 다 벌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입주 때가 되니까 안 팔려. 그때 나는 화명동에서 살았는데, 화명동에서 이제 그 집 작은 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니까, 성공한 케이스는 지금 오늘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성공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성공이었을 텐데, 쓸데없이 양산 걸 분양을 받아갖고 양산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때 내가 느낀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분양권이 2개더라도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해도 그냥 2개 다 그냥 날려버렸어야 돼. 그걸 못 날리고 하나는 날리고 하나는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해서, 그때 그게 탑층이었는데 아무도 입주를 안 했어. 아무도 입주를 안 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입주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동에서 제일 입주를 먼저 제일 오해 해놓으니까 밤에 보면 불이 우리 집만 켜져 있잖아. 등대지기였대, 등대지기. 입주 때 사람이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되어오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베란다에 이제 창을 샤시를 안 해줬거든요. 그 중간에 뭐 샤시가 안 되고 비바람 치고 그러면 막 안으로 물 들이치고 뭐 난리도 안 했어. 자,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화명동을 팔지 않고 그냥 양산으로 그냥 양산 포기하고 화명동에서 그냥 살았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봤을 건데, 어찌됐든 그 손절, 이제 손가락을 자르는 그 손절의 아픔이 너무나도 내한테는 그때는 다가오지 않았고,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집을 팔고 거리 들어갔는데, 즉 뭐냐면 입지가 좋은 집을 팔고 입지가 안 좋은 집을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강제 투자가 돼가지고 장기 투자가 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든 해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파트 하자라든지 시행사를 갖다가 막 괴롭힌다고. 왜냐면 근데 시행사 뭐 눈이나 깜짝 안 하지. 나도 그때 그래가지고 왜 입주자 뭐 사전 예비 모임에 내가 카페지기를 했었거든. 그때도 그래갖고 데모도 하고 뭐 많이 했었지.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입주를 해서,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카페지기 하다가 등대지기 하고 막. 그래서 요즘 그런 데들 많이 있잖아요. 뭐 하자가 많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데는 보통 집값이 많이 떨어진대. 그런데 얼마 전에 거제도 얘도 그렇게 했었고, 이런 데는, 근데 요즘은 그런 데가 잘 없어요. 다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전 입주자 회의에서 굳이 시행사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요즘은 많이 없는데, 그때 내가 그 짓도 했었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니 왜 집값이 떨어질까? 손해를 봤으니까 왜 집값이 떨어질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니까 손해를 받고, 근데 화명동은 회복을 하는데 양산은 회복을 안 하는 거야. 화명동은 더 치고 올라가는데 양산은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건 뭐지? 왜냐면
올라가면 가격이 다 올라가야 되고 떨어지면 가격이 다 떨어져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역이 굉장히 나는 좁게 내가 사는 지역만 생각을 했으니까 뭐 부산이나 양산만 생각했으니까 하다못해 부산 양산도 동기화돼서 같이 커플링이 돼서 같이 올라든지 내려가야 되는지 하는데 틀리더라는 거지. 둘 다 아파트고. 둘 다 아파트고. 살기에는 더 좋은데 평수가 더 크고. 화명동은 또 저거였어. 저거 뭐냐 LH에서 지은 거. 뭐 이름 하면 다 알겠다. 양산은 민영 민간. 1편아 그것도 45평 얼마나 좋은데 근데 왜 이렇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론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갈려. 한 부류는 이건 나하고는 부동산 투자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는 하면 안 된다. 나는 부동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도 절대는 내 손가락에 칼이 들어와도 뭐 나는 뭐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나는 절대 이제는 부동산 투자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한 부류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해서 현상을 파악을 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이제 투자의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후자 쪽의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도 이 바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케이스예요. 이제 처음부터 다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이제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뭐 공인중개사도 사실은 그때 있었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뭔가 모르는 게 있다. 모르는 게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 걸 갖다가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뭐 아무리 책을 봐도 모르겠고 그때만 해도 뭐 시장 동향에 대한 어떤 책들이 사실은 없었고 또 그러고 사실은 부동산은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를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갇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은 학교를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검정고시는 그 전에 땄었고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를 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학부 마치고 나니까 모르겠어. 뭐 급급하게 대학원을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때는 박사할 생각이 없었어. 대학원을 가면 안 낫겠나. 그래서 부산대 이제 도시계획학과를 가게 된 거야. 왜냐면 그때는 내가 왜 도시계획학과를 갔냐면 아무래도 도시계획이 금 긋는 거니까 사전에 금 긋는 거 알면은 내가 투자하기 좋을 거 아니야. 이게 사전 정보로. 나 진짜야. 그 생각으로 도시계획학과 가면 뭔가 이쪽에 발을 듣고 이쪽 사람들하고 또 어찌됐든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도시계획학과를 진학을 하게 돼요. 갔는데 이게 풀타임이 아니고 하프타임이고 야간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쁜 말로는 학력 세탁하러 오는 거고 좋은 말로는 친목 모임하러 오는 거거든. 네. 교수님 다 알고 뭐 교수님들이 다 심의위원들이니까 어찌됐든 자기 사업에 연관되고 어찌됐든 차례라도 딱 걸쳐 놓으려고 다들 그렇게 오는 거야. 그게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뭐 건설사 사장이나 뭐 이제 도시계획 쪽에 기술사나 뭐 감청이나 뭐 다 이런 쪽에 다들 사자 애들이 다 오거든. 나도 사자는 사치지. 공인중개사니까 사자지.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대학원에 갔는데 맨날 부어라 마시라 술만 마신 거. 그때만 해도 뭐 코로나 없었고 뭐 얼마나 뭐 맨날 마시고 내가 이 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면 했는데 이제 정말 내가 공부를 사실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에는 사건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학교에서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4명이서 술을 먹으러 갔어요. 4명이서 술을 먹으러 갔는데 누구 먹었냐면 이야기하면 정말 몇 명. 4명 중에서 1명은 변호사 부산지법 앞에 있어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 기술사 우리 혜연이 이름이 두자야. 그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알지. 도시계획 기술사 부산에 26명밖에 없으니까 부산 경남에 다 알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평가사, 네 번째가 내가 공인중개사. 다 사자지. 그래서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해갖고 이제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원래 다 도우미 부르잖아. 도우미가 와가지고 같이 술 마시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오빠들 직업이 뭐예요? 오빠들 무슨 일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변호사, 얘는 도시계획 기술사, 얘는 감정평가사, 나는 공인중개사. 술 먹다가 술이 확 깨는 거야. 진짜 이거 실화야, 이거. 술 먹다가 술이 확 깨가지고 또 한 번 내가 왜 있잖아.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잖아. 내가 새벽 1, 2시에 일어나서 애들 자는 거 보면서 야, 얘네들 어떻게 키우지 하면서 잠을 못 잤던 것처럼 또 이때에 이거는 내가 뭔가 지금 또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노래방에서? 응, 노래방에서. 사실은 그 도우미가 참 어떤 영감을 준 거지, 사실은. 깊은 깨달음을 준 거지. 나도 노래방에 가야겠다. 옛날에 어느
대사께서 왜 그 저기 중국 가다가 해골물에 그 원효대사 원효대사 그래 하면 그런 깨달음이 그날 탁 오는 거야. 그 술이 확 깨. 그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아 내가 이거 뭐 공부를 한다고 대학원에 와기는 왔는데 뭔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뭘 할까 했는데 아씨 사법고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좀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이 중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도시계획 기술사 이게 사실은 따기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1년에 5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는 어려운 시험이에요. 물론 이제 5명 뽑는다는 게 뭐 어찌됐든 지원하는 사람 대비 뭐 변호사가 뭐 1년에 1000명 뽑는다고 해서 그게 뭐 자격증이 뭐 흔한 자격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뭐 그렇다고 도시계획 기술사도 뽑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뭐 어떻게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시험은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없는 잘 안 갖고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노래방 갔다 와서 그 다음 날부터. 그래갖고 우리 애들도 다 아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진짜 아침에 눈 뜨고 밤을 잘 때까지 계속 공부했던 거야. 계속 공부해. 뭐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건 일을 하고 계속 공부를 했지. 주말도 없고 뭐 인간관계 다 끊었어. 도시계획 기술사 중에서 부산에 그 이름 두자 있어요. 그 친구가 인정을 해요. 내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블로그에도 내가 공부한 것들 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을 공부를 하려니 원래 그 학부는 내가 부동산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또 다른 파트거든요. 물론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공부하기가 이제 막막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학원이 서울밖에 없었어요. 서울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수업 오면서 들어도 사실 모르겠어. 기초 베이스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뭐냐 무식한 게 장땡이다. 그거 다 그냥 책을 다 그냥 계속 필사했어요. 다 필사하고 다 그냥 뺏겨 썼어. 뺏겨 쓰고 몇 번 뺏겨 쓰니까 이제 나중에 좀 알겠더라고. 기술사 시험이 원래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게 이제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면 이제 그거를 기승전결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몇 년간은 그 짓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필기시험은 되게 빨리 합격을 했어요. 필기시험은 1년 반 만에 합격을 했으니까 시험 2번 칠 때만 합격했으니까 우리 계통에서는 완전히 저 별난 놈이다면서 이제 2차가 면접이었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게 면접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갑툭 튀잖아. 그러니까 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면접 시험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몇 번 떨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또 열받아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방법이 없다. 이 면접관들이 정해져 있어요. 기술사 면접관들. 왜냐하면 면접관이 나올 수 있는 그 캐리어가 되는 사람들은 위에 탑 클래스들이거든요. 다 찾아갔잖아. 다 찾아갔어. 다 찾아가가지고 저 누구누군데 기술사 시험 면접 시험 보고 있는데 계속 떨어진다. 살려주세요. 다 찾아갔어. 다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방에 있으면서도 이 도시계획 쪽에 높이 계시면 다 알지. 완전히 아웃사이드지. 나는 완전히 아웃사이드. 기술사 중에서도 부동산 전공하는 사람이 내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 왜냐하면 기술사들은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거의 이제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 나는 철저히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해. 그래서 내가 관급공사를 안 해. 그 민간에 트러블 난 거 그거 뭐 그런 것들 내가 하고 막 사실은 민간 쪽 일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렇게 하여튼 간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 치열하게. 그래서 결국은 기술사를 합격하게 돼요. 근데 기술사를 합격할 때 언제 합격을 하게 되냐면 부산대 박사과정, GIS 과정이 있을 때 3학기 다닐 때쯤에 내가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왜 박사과정을 갔냐면 기술사가 너무 힘드니까 막 몇 년째 떨어지고 이러니까 몇 년째 떨어지고 하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박사라도 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기술사를 땄어. 도시계획 기술사를 따니까 사실은 도시계획 기술사가 우리 뭐 각자 생각하는 바는 틀리지만 거의 다 박사급으로 다 취급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도시계획 기술사인데 뭐 굳이 또 도시계획 쪽 박사를 딸 필요가 있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때려치고 부동산학과를 가게 된 거지. 왜냐면 내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그때 내가 딱 보니까 부동산학 박사하고 도시계획 기술사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뭔가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 가서 영산대에서 박사를 받았지. 그래서 기술사 따가지고 갔지. 물론 뭐 내가 뭐 서울대 박사도 아니고 MIT 박사도 아니고 해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박사 한번 7학기 다녔어. 얼마나 수업을 나이 먹어서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이제 조금 축적이 돼서 내가 강의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중학생을 앉혀놓고도 이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게 공이 강의를 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돈 벌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현장에 나오게 되지. 사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철저히 사익을 위해서. 이제 강의도 시작하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투자가 다 엉망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보고 교수님은 언제부터 투자하셨어요? 그러겠지만, 그래. 승률이 90% 넘어간 거는 7, 8년 됐고, 망해먹은 것까지 다 하면 25년 됐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번 것만 이야기하잖아. 이제 철저하게 까먹은 것들, 실패한 것들, 하락장을 겪어본 것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 그런 분들이 정말 찐들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강 대표나 부령님이나 뭐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찐이야. 왜냐면 다 겪어봤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 옛날에 말해먹은 거 그렇게 돼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현장에 이제 나오니까 박사 따고 기술자 따고 이제 현장에 딱 나오니까 야, 이거 진짜 눈에 다 돈인 거라. 진짜 눈에 다 돈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양산은 집값이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부산은 집값이 올라가느냐라는데 깊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게, 공부를 하면서 생각한 게, 이거 뭔가 이제, 근데 기술 따고 박사 땄다고 해서 그거 시장 동향까지 다 알 수 없거든요. 이론적인 것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했지. 고민을 해서 그때 딱 힌트가 얻었던 게 뭐냐면,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내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과거 역사를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책 지금 알잖아. 그 부동산 40년, 30년. 내가 그래서 항상 그거 책 보라. 삼성곡 책 다음에 볼 거 없으면 그거 봐라. 내 이야기 하는데. 부의 인문학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 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을 이제 역사에 관련된 책. 지금 뭐 어떻다 저떻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걸 갖다가 막 다 판 거야. 파니까 이게 이제 내 330에서 이야기했던 그게 이제 정립이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고 오르고 내리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때때로 이제 떨어지고, 그거는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평균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고 우상향을 하지만 지역별로 다 따로 논다 이러는 게 거기서 이제 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런 거야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게 향후의 미래도 결국은 이거하고 패턴이 다 똑같을 거다. 왜냐하면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똑같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기술 시험을 치려면 이제 박사를 하려면 논문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제 논문을 많이 보고 그걸 줄여서 쓰고 이제 정리하고 이런 걸 한 몇 년을 4, 5년을 했으니까, 이런 와중 중에서도 이제 느꼈던 것이, 부동산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전부 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빠지지 않는 게 경제 상황하고 항상 같이 맞물려 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경제 공부를 좀 해보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계속 이제 투자는 하고 있었고 계속 하는 과정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 공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왜? 부동산도 움직이는 것, 주식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모든 것들이 경제가, 왜냐하면 역사를 보니까 IMF 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리먼 사태 때 그렇고, 뭐 카드 대란이라든지 남미 유럽 위기 이때 또 잃어버린 20년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경제 문제였거든. 그래서 입주 물량 빼고 경제 문제라서 이게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 공부를 또 했지. 그때만 해도 이제 유튜브가 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유튜브 보면서 채권부터 시작해서 금리 뭐 모든 걸 이제 보니까 좀 이해가 오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인플레이션이다. 통화량은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고, 돈은 신용 팽창에 의해서 돈은 계속 뻥튀기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뭐 테이퍼링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만큼 푸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 돈은 풀릴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정책을,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AI가 아니라 사람이거든. 근데 사람 중에서도 누구냐면 정치인이다 말이지. 그러면 정치인은 가장 핸디캡이 뭐냐면 자신의 의견과 달리, 정치인, 우리도 그렇잖아. 어른들 보고 야, 너 이렇게 살면 나중에 밥 굶어 죽어. 이런 식으로 살지 마. 야, 아껴 써. 저축해. 이러면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완전 꼰대인 거야. 씨발놈 지나 잘하지. 지도 뭐 이렇게 살면서 이런단 말이야. 얘네들 겉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근데 어른이 야, 힘들지. 토닥토닥. 그래. 토닥토닥.
그래 원래 젊었을 때는 아픈 거야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못된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갈구면 이 세입자는 집을 사게 되고 경제인 범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 그냥 막 임대료 싸게 줄 테니까 평생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면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테크는 생각도 못하고 결국 이 사람들은 뭐다? 양극화의 뒤쪽으로 밀려버려요. 또 봐라 3,000% 빠진다. 경제 공부를 좀 하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돈이 어떻게 뻥튀기가 되고 어떻게 팽창이 되고 이 돈이 실물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뻥튀기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다음에 자기 표를 다시 정치인 당선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돈을 직접 주냐 뭐 SOC 사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푸느냐 하니까 하여튼 돈을 푸는 거는 이거 뭐 좌파 우파 야당 여당 뭐 할 것 없이 무조건 돈을 풀게끔 돼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틀려진다. 그래서 그때 단순하게 이 대통령 때는 이렇게 했다, 저 대통령 때는 저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거지. 사람의 그 정치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들었잖아. 2017년도에 그 현 정부 되기 전에 또 된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때도 야, 좋됐다. 큰일 났다. 못난 애들 다 팔고 그때까지만 해도 개수 막 늘리는 게 괜찮았거든. 그때가 호기였지. 뭐 대출 다 나와. 취득세 싸. 양도세 중과한데 내가 뭐 30개 사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 뭐 정말 그때는 개수 늘리는 게 괜찮았다는 거지. 근데 지금도 그 지랄 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라. 지금 개수 늘릴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때는 개수를 줄였어야만 하고 똘똘한 걸로 갈아타야 되는 시기였던 게 내가 돗자리를 깔아서 내가 영험한 지식이 있었는 게 아니라 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부동산 수뇌부로 다 왔기 때문에 또 그때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 지금의 대통령으로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스탠스가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그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럼 그때하고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그리고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는 규제할 수 있는 카드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 왜냐하면 그걸 선을 넘게 되면 그거는 정말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그거는 뻔히 그때도 다 꺼내놨었거든. 그럼 이번에도 다 꺼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다 팔아라. 이거 짤짤이 이제 끝났다 그러셨죠. 네, 다 팔아라. 그렇게 했던 게 나도 그 직접 노무현 대통령 때 당해봤고 마이너스 피해로 날리고 기회비용 손실 다 날리고 했었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지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 그때보다도 사실은 더 지금 극악무도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톡방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1억 미만 지금 사러 법인들 몇십 개씩 사가지고 뒤에 떠넘기고 걔네들 누군지 다 알아. 내가 대놓고 이야기를 못할 뿐이지. 다 알고 계시는군요. 다 듣고 계시는군요. 알지. 아니 나도 그래도 톡방에 회원이 그 유료 회원이 2,400명이다 지금. 다 정보가 오지. 따로도 오고. 나도 현장 답사 돌아다니면은 내한테 전화 와. 부동산 소장님이 교수님도 그러고 있냐고. 인천에 주안에 가면 그 준표 오빠라고 있어. 내한테 전화 왔다니까. 그 주안 사구역 내 광고해 줄게. 주안 사구역 앞에 가면 부동산 있어요. 이름이 준표 오빠입니다. 내한테 전화 왔다니까. 인천에 지금 애들 막 금고가지고 뜬다 그러면서 재개발 동의서 받는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교수님도 혹시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고 내가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또 그것도 그렇고 지방에 지금 1억짜리 미만들 정비구역 지정 안 되는 데들 동의서 구한다. 다들 지금 금고 놓고 그림 벽화 그리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지들 막 사놓고 톡방에 띄우고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와서 사고 중간에 이진들 펌프질하고. 근데 이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와 진짜 씨발 저수지 물 한번 빠져야 된다. 정말 내가 라이트하우스는 아니지만 이거 진짜 폭락 한번 해야 된다 진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저수지 물이 빠져봐야 이게 빤스를 입고 있는 놈인지 벌거벗고 있는 놈인지 나온단 말이지. 지금은 물에 다 잠겨 있으니까 빤스 입은 놈하고 빤스 입지 않은 놈하고 구분이 안 돼. 안 되죠. 빤스 안 입고 나중에 우리 부끄럽다 그러잖아. 쪽팔려 봐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다 괜찮은지 다 좋은 줄 안다니까. 아니야. 지금 정부에서 차마 그렇게 규제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1억 미만짜리 지금 규제 딱 하는 순간 개백살 난다니까. 다음 매수자가 없잖아. 똑같다니까. 생수, 생활용 숙박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똑같다니까. 왜?
아파트를 너무 규제하니까 걔네들이 풍선 효과로 좋아지는 게 걔가 본질적인 가치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잘 모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야, 어쨌든 내가 1억 이하든 뭐 나발이든 일단 나는 벌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올라. 사실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니까 올리는데 이게 어떤 내가 이야기했잖아. 계속적인 상승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시장이 확 식을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은 계속 돈으로 틀어막고 있긴 하지만 근데 언젠가는 그 시기가 올 건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지금 당장 안 오니까. 뭐 그러니까 사람들 몰려가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뭐 7천에 샀던 게 1억 2천 되고 1억 3천 되고 하니까 야, 완전 뭐 끝내주지. 단타로. 사실 수익률 죽이지. 단타로. 이게 단타가 이게 법인만 되지 개인은 안 된다고 하지. 개인은 세금 다 날라가니까. 법인은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아도 되니까. 법인에서 얘네들이 몇십 개씩 사가지고 이지랄을 하거든. 법인 단타. 아니 국토부에서 도대체 뭐 하냐고. 아니 이상한 짓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들 규제를 하려면 이런 거 진짜 이거는 두 개 맞거든. 보고 있지 국토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등신들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대변인실에 연락도 할 수 있습니다. 해. 아니 나는 떨어지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피해자가 양산이 된다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애들은 벌어. 중간에 버는데 뒤에 물려있는 애들. 왜냐면 일반 개인 불인이들은 진짜 가진 돈이 2, 3천만 원밖에 없어. 이런 거 산단 말이야. 그럼 들고 있으면 일반 가세 받으려면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갖고 있어야 되거든. 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아, 개인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맞다. 불인들은 그렇죠. 처음에 띄우는 애들이 법인으로 산단 말이야. 뒤에 들어가는 애들은 개인으로 사니까. 아, 그러네. 몰린단 말이야. 얘네들이. 그러다가 가격 튀어가지고 얘가 공시가 1억이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뒤에 매수자가 없어. 없어. 얘네들이 있잖아. 국토부에서 고도의 전략인 것 같아. 1억짜리가 이번에 막 2억 다 공시가 다 올랐거든. 고도의 전략인 것 같아.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손을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한데 국토부가 겉으로는 어쩔 수 없지. 까래니까 까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뇌부들이 야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규제 좀 해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규제가 한 5개만 하라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한 10개 정도 하는 거야. 아니면 강도가 한 5개인데 한 10개 정도의 강도로 막 세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국토부 직원들의 고도의 작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바꾸려고. 바꿔버리려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 내가 아는 공무원들은 다 욕해. 현 정부 정책을. 근데 국토부에 내 후배가 있단 말이야. 전화해가지고 야 씨발 도대체 니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그 부서 아니에요. 아니,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알지. 아, 당연히 알 거예요. 얘도 적편데. 얘도 적편데. 그 당과 세종이 집이 뭐 얘도 적편데 다 알아. 아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야 한 5개만 눌러 이랬는데 얘네들은 한 50%만 눌러 했는데 얘네들 한 100%확 눌러 가지고 얘네들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매기는 거죠. 매겨가지고 네, 옛다 한번. 바꾸려고. 정권을 바꾸려고. 왜냐하면 표 다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는 없어. 아니 왜냐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있잖아. 정교하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정교한 것도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막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시킬 일은 없어. 근데 국토부에서 이러는 거면 아니 말이 되냐고. 공시지가가 1년 만에 뭐 2배 오르고 뭐 이게 되냐고.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우리를 엿먹으라는 게 아니라 위해를. 위해를 엿먹이려고.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줌을 하지 않죠. 대안을 갖고 오라고 그렇지. 하지. 그때 이제 그래서 내가 얹어서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이 국토부에서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역시 똑똑하다. 역시 똑똑하다. 내가 몰랐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벌써부터 세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안 됩니다. 이제 반기 들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 씨발, 엿먹어라 해가지고 뻑뻑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총알의 화살은 누가 가냐? 표로 심판되겠지. 그렇죠. 고도의 전력이 아닐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최근에 든 생각이. 그렇지. 처음에는 이 새끼들이 영혼이 없다면서 내가 공무원들이 한만 그래도 그렇지. 하기야 뭐 공무원이 땀 흘리면서 일하면 안 되긴 안 된다마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영혼이 너무 없다 그래도 반기도 들고 이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닌 것 같아. 이게 고도의 전략인 것 같아. 일부러. 일부러. 그래서 내가 요즘은 국토부 잘한다. 네, 그래서 잘한다 요즘 잘한다. 계속 이렇게 똥볼 차게끔 하면 결국은 뭐 안에 있는 식구들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난 내가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국토부가 굉장히 잘 어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빠졌지. 그러다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정치 사람을 공부하고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우리 이제 강의원 대표하고 같이 술 먹으면서 라이브 할 때 이야기했잖아. 누구가 뭐 대통령이 된다, 누구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 누구가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때까지 해온 발자취를 보면 돼.
때 뭐 논문을 본다던가 하면 딱 그 색깔이 그대로 다 드러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책 공약을 분명히 낼 것이고 이 공약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따라서 투자 스탠스가 다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과거를 보면 미래가 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해주고 싶고, 망해본 사람만이 안 망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근래에 몇 채 사서 돈 벌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돈 벌었다 책 써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강의하는 애들 좀 반성해야 되고, 좀 반성한다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고, 자중해야 된다. 자중자애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결국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긴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아무나 붙들고 뭐 저 도와주세요 하다가는 홀라당 넘어간다. 그건 뭐 한두 명이 돼야지. 그걸 잘 못 골라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현금이 쓰레기 되는구나. 경제가 뭐다라는 거 아는 순간 이거 내가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뭐라도 지금 당장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입시 공부를 한다는데 공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고 나서 이제 여기는 오르고 여기는 오르지 않고 그러냐.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보고 이렇게 흘러왔구나. 그래서 왜 가격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느냐. 뭐 입주 물량이든 또는 부동산 정책이든 또는 이제 경제 위기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제 투자를 계속 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돌아가면서 오르고 내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 한데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지. 또 이때 당시만 해도 내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처음 나와서 뭐 교수사다 박사다 뭐 해봐야 누가 뭐 사람 돈 잘 버는 놈이 최고지 뭐 안 필요 있나? 이 바닥은 냉정한 바닥이라서 투자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장땡이지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뭐 지가 잘 안다고 해도 별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호 같은 애들, 주지호 같은 애들. 진짜 얘 완전 똑똑한 애거든. 완전 얘는 천재야, 내가 봤을 때는. 2010년도 이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나이는 어려도. 얘가 이제 전국의 입주 물량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지역마다 다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갖다가 다 판단을 한 거죠. 다 데이터를 만들었지.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가 투자할 곳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지도 투자하고. 근데 나는 걔보다 사실 나이도 많고 나도 박사고 교수도 하고 야 지호야 이번에는 어디가 뜨겠냐라고 물어보기도 쪽팔리고 그러면 나도 뭐 다른 사람하고 뭔가 좀 차별화된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봐라 시간 금방 가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어릴 때부터 돌아다녔잖아. 장동울뱅이. 네, 장동울뱅이. 그래서 그래 이거야.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야. 답서 다니면서. 처음에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지금 우리 춘다리가 하듯이 밑도 끝도 없이 다녀. 춘다라 내가 조금만 네 다듬어지면 여기 이 자리에 내가 불러라고 내가 후랭이한테 이야기해놨다.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어. 진짜 안 다니는 곳 없이 싹 돌아다니니까 저번에 우리 몇 년 전에 후랭이 현장 답사를 왜 하는지 그 영상에 듣잖아.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곳곳에 비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또 같은 값이면 어디가 좋고가 이렇게 사실은 나오는 거. 그러던 찰나에 이제 다 돌아서 어딘지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럼 시장이 따로따로 놀잖아. 시장이 따로 놀는데 이제 그러면 다음 버스 올 시장은 어딘가? 지역.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왜 이제는 그렇죠. 다 돌아봤으니까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올라가려는 시장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펄펄 살아있는 시장은 가봐야 답이 없어. 조용히 죽어있는 시장. 정중동 하는 시장. 하락하는 시장은 그냥 일단 내비둬야 되고 하락해서 바닥을 찍고 정중동 하는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얘기했던 KB 시세 그 데이터를 봤는데 데이터를 봐도 모르겠어. 잘 확실히 서비스를 해주려면 좀 깨끗하게 좀 잘 좀 해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한 명 귀인이 나타나는 거야. 박모모라고 프로그래머야. 근데 나한테 교수님 우리 톡방이 회원이었거든. 교수님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고치니까 색깔 보기가 좋아요. 가독성이. 그러면 진하게 쫙 보니까 다음에 올랐다가 내렸다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 턴할 지점이 보이는 거야. 그 친구가 내한테 이거를 가르쳐 줬지. 그래서 내 은인이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걸 조금 더 파고 들었더니만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디가 움직일 시장인지 이제 다 이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마 내가 톡방을 7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아는 사람들 다 알까. 요즘은 내가 유료로 돌리고 내가 그걸 안 하는데 원래는 내가 내 블로그에서도 그거 다 설명을 일주일마다 하고 했었단 말이지. 요즘은 이제 안 해. 왜냐면 차별화 시키려고. 때가 많이 탔지 구만수가 사실은 알고 보면. 사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철저히. 그래도 공익적인 일도 많이 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 사실은. 토지도 사실은 그런 토지 이야기에 빠졌는데 내가 토지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거는 내 전문이거든. 장기 미지표 같은 게 토지. 박사 동기인데 온천 사구역 앞에서 하고 있는 박사 동기인데 그 누나가 내보고 야 이 땅 좀 팔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근데 상가인데 봤어. 그러니까 안 팔려가지고 못 파는 거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보니까 이거 내가 사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샀어. 내가 샀는데 그 땅이 이제 알다시피 내 그 강의 때 얘기하는 거 내 책에 나와 있던 문현동 로타리에 가면은 원래 돼지 불백집하고 유리 공장이 있었던 거 지금 이제 공원화 만들어서 정리가 됐죠. 철거됐는데 그거 원래 내가 샀던 거예요. 7억 주고 사가지고 1년 만에 26억 받았잖아. 저는 그거 봤잖아요. 지나가면서. 봤어. 세금 왕창 내고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 그렇게 해서 뭐 또 시드머니가 만들어지고 또 투자를 다시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내가 토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모르면 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알고 하라는 거지. 알고 배우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뭐 톡방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왜 나쁘냐. 나는 오피스텔에서 돈 벌었다. 아니 오피스텔에서 돈 벌 수도 있고 하다못해 지역주택조합에서도 돈 번 사람 있고 상가에서 돈 번 사람도 있고 다 있어. 땅에서 돈 번 사람도 있고. 그런데 확률적으로 우리는 확률의 게임이거든. 아파트 사서도 손해본 사람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가장 손해보는 비율이 작고 승률이 높더라.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파트 시장은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시장이라서 그래요. 내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든지 어찌됐든 내가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온 국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참여하는 시장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래량이 많고 거래 금액도 많고 또 잘못 물려도 빠져나오기도 쉽고 이런 거지. 근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토지는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 아니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왜 안 돼? 오피스텔 나는 돈 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오피스텔도 아파트 대체제, 생숙도 아파트 대체제. 지금 평형 큰 것들이나 가격 오르지. 뭐 8평짜리, 7평짜리, 뭐 5평짜리 조그만한 것들 이런 것들 가격 안 올라. 오피스텔은 수익형 상품이라서 그냥 월세 받고 마는 거지. 거의 자본적 이득까지 취하려고 하니까. 이제 욕심이지.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돈 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면 아파트 만만한 게 없으니까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오피스텔 하세요. 뭐 이딴 식으로 하는 인간들도 있고 딱 스치죠 지금. 네.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죠. 네.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등락하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서 다음 시장이 어디에 버스가 어디 오는지까지도 이제 알게 됐지. 아주 그냥 뭐 무기를 장착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물론 오늘 나온 것도 이제 우리 또 후랭이 TV가 저하고 각별한 이야기다. 나는 이제 후랭이 TV에 각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후랭이 TV가 제일 첫 번째 영상이 내 책 리뷰 올라왔었어. 그래서 내가 잊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엄청 많이 하죠. 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사실은 오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뭐 크게 뭐 강의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냐면 내가 언젠가부터 블로그에 글도 사실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내가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저 새끼는 욕만 하고 지랄하고 막 내가 저번 달부터 톡방에서 욕을 안 해. 내가 저번 달까지는 질문 이상한 거 올라오면 내가 막 대놓고 화를 냈거든. 근데 이제 그 화내고 그 화냈더만 이제 한 달 있다가 나간 애들 중에서 그 난리가 난 거야. 후랭이 방에서.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 입에는 쓰지만 그게 약이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막 지랄한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좋다 씨발 기분 내가 너 욕 안 할게. 부드럽게 해줄게.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 마. 내한테 친하게 하는 놈이 나쁜 놈이고 경계를 해야 된다니까. 쓸 때 아무 이유 없이 내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는 정말 그 인생 살면서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될 1순위야. 공감합니다. 밖에 나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럼 네. 힘들지. 토닥토닥. 이 개새끼들하니까 힘들지 하면 이 개새끼들하니까. 야 똑바로 살아. 이게 사실은 그 사람한테 기분은 나쁘지만 야 그거 사면 안 돼. 너 뒤져. 이게 자기한테 약이 된다는 걸 몰라. 특히나 불인이들, 소자들, 하얀띠들 18급들 제발 좀 경험자들이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근데 사실은 와닿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7분 남았거든요. 네. 7분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알겠다. 토지는 안 할게요. 오피스텔 안 할게요. 지주택 안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지금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도 내 농담 아니고 5천만 원으로 투자할 때 있다니까. 내가 말하는 그 입지 좋은 거 있는데 이상한 것들만 봐 하여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사실은 많이 돌아다니긴 해야 돼. 많이 돌아다니긴 해야 돼. 내가 내한테 이야기 안 하니까. 내 연구반이나 컨설팅할 교수님 그 컨설팅을 하면 최소한 몇 억 있어야 되죠. 아니라니까. 문제는 지금은 돈보다가 명의가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들은 서로 찾는 물건이 돼서 구해주기가 힘들고, 명의가 없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사라고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며칠 전에 영상 봤지. 내가 해운대 달맞이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개새끼 소새끼 내보고 저 새끼 사기꾼 같다 그러고 뭐 지 물건 띄운다 그러고, 나는 내 물건 띄워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 댓글 달려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구역에서 부동산에서 만났어. 교수님 아니시냐고. 맞다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계약하고 갔어. 달려있어. 아니 한 번쯤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야기 한마디 안 해도 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이야기 안 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럴 것이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지. 나를 오랫동안 봐오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물건이 좋은 거는 안 띄워도 올라가. 시장에서 알기 때문에. 굳이 왜 띄워? 물건이 쓰레기니까 졸라 띄워야 되고 펌프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좋아요. 씨.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아파트 투자할 곳은 있다. 찾아보면 있어요.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후레기 톡방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날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세요? 아 근데 그 인간들 진짜 인간들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후레이 방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갈 때 니도 똑같은 놈이라 그러면서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 너 유료 톡방 만들 거지. 너도 똑같은 업자다. 뭐 이러면서. 야,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들이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느라 프로는 돈 받고 해. 절대 공짜로 없어. 미쳤어. 근데 공짜로 하려면 일요일날 내가 일요일날 오전에 방송할 때 그때 방송하지. 들으면 됩니다. 그거 질문하면 되는데, 그거는 질문이 순서가 너무 빨라. 조금 몇 개 해버리면 1시간 그냥 가버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공항에 가야 돼서 요 정도까지 하고. 네, 끝으로 저희 1000명의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시죠. 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내가 좀 이쁜 얘기를 안 해서 하도 한때 그랬잖아. 구속을 시키네. 어쩌네 저쩌네 해갖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야 공무원이 아니니까 상관도 없다마는, 괜히 구설수 오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러긴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모르는 건 하지 맙시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알고 하자는 거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해서 공부 좀 하고, 답사도 좀 열심히 다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면요, 버는 건 몰라도 절대 까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물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 공부는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삽질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라서 어디 다니질 못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물건 자체를 판단할 줄 알아야 누가 이야기하면 그 좋은지 나쁜지 그 정도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뜬데 이게 좋아 그냥 우르르 몰려가니까 군중심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맞지 않다. 폭락을 한번 맞아봐야. 난 진짜 폭락 한번 맞으면 좋겠어 지금. 맞아. 그 얘기를 못했네. 그 얘기는 제가 부산 가서 장비 그거 한번 세팅할 때 합시다. 폭락에 대한 이야기 좀. 폭락의 이야기에서도 어차피 내가 삼성군 강의 때도 다 이야기했지만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도, 폭락은 언제 와요 또 이야기하긴 했는데 내가 간단하게 하면 폭락 안 와요. 여기까지 아껴놨다가 부산에서 하시죠. 오케이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